안녕하세요. 오늘은 역대하 8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음,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이랑 왕궁, 그 큰 건축이 끝나고 나서 왕국을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보죠. 네, 안녕하세요. 맞습니다. 이 20년 대공사가 끝나고 나서 솔로몬은 이제 멈추지 않았죠. 오히려 이때가 통치의 최고 정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단순히 건물을 더 짓는 걸 넘어서 이제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구축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. 시스템 구축이요? 네, 뭐 인프라, 행정, 종교, 심지어 경제까지요. 왕국의 어떤 기틀을 제대로 다지는 거죠. 와, 20년이나 걸린 공사 뒤에 바로 또 이렇게 대단한 추진력인데요. 보니까 후람한테 돌려받은 성읍들 다시 짓고 또 백성들 이주시키고 하마소바 같은 곳은 또 정복하고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다드못이나 국고성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들을 막 건설하죠. 특히 그 베토론 있잖아요. 윗 베토론이랑 아랫 베토론. 이걸 그냥 성읍이 아니라 성벽, 문, 빗장까지 갖춘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인상적이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그냥 건물 목록 나열이 아니고요. 분명한 목적이 보이는 겁니다. 왕국의 어떤 방어선, 또 물류 시스템 이런 걸 강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하죠. 아, 물류까지요? 네. 국고성이라는 게 그냥 창고가 아니라 이제 세금 걷고 물자 관리하는 행정 중심지 같은 거고요. 또 병거성, 마병의 성 이런 건 당시로서는 최첨단 군사력이잖아요. 그 전차 부대 기지를 만든 거예요. 아, 예.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레바논 또 여기저기 통치 영역 전반에 걸쳐서 이런 시설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치했다는 건 왕국의 통제력이나 군사력이 한 단계 확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죠. 와,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일을 벌이려면 당연히 사람이 엄청 필요했을 텐데요. 노동력은 어떻게 했을까요? 아,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이중적인 면이 보입니다. 이중적이요? 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후손들이 있잖아요. 뭐 헷 족속, 아모리 족속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역군, 그러니까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고 나와요. 아, 강제 노역이요? 네.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노역에서는 빠집니다. 대신 군대 지휘관이라든지 뭐 행정관리 아니면 그 병거랑 마병 지휘관 같은 핵심 역할을 맡는 거죠. 그렇군요. 역할 분담이 확실했네요. 네. 이게 단순히 신분 차이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왕국 운영의 어떤 중심축은 이스라엘 민족이 담당했다.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. 감독관만 해도 250명이나 뒀다고 하니까 그 조직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했던 거죠. 네, 250명이면 정말 큰데요. 근데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보니까 종교적인 질서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. 그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새로 지은 왕궁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다 이거잖아요. 맞습니다. 장소의 어떤 신성함,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분명했던 거죠. 네네. 그리고 또 성전 제사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이랑 아버지 다윗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완전히 시스템화합니다. 매일 드리는 번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, 초하루, 또 3대 절기 있잖아요. 무교절, 칠칠절, 초막절. 이때 드리는 제사까지 전부 다 딱 정해진 절차랑 시기에 맞춰서 시행되도록 한 거죠. 아, 제사까지 시스템화했군요. 그럼요.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반열 나누고 직무 정하고 심지어 성전 문지기들 임무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건 그만큼 이 성전 중심의 종교 질서가 국가 통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. 이런 질서가 있어야 사회 안정도 되고 왕권의 정통성도 더 강해졌을 테니까요. 그렇군요. 이렇게 안으로는 조직을 다지고 또 밖으로는 경제적인 확장까지 했다는 점이 이게 정말 솔로몬 시대를 대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솔로몬이 직접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. 에돔 땅, 그 홍해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 에시온 게베라고 엘랏, 거길 딱 찍어서 해상 무역 거점으로 삼은 거죠. 직접 갔군요. 네. 그때 이제 또 해상 강국이었던 두로의 후람 왕이 배하고 또 배를 잘하는 선원들을 지원해 주고요. 아, 연합함대 같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신하들이랑 같이 오빌이라는 곳에 가서 금을 가져오는데 그 양이 무려 450탈란트입니다. 450탈란트요? 그게 어느 정도죠? 이게 무게로 따지면요. 약 15톤 정도 됩니다. 금 15톤이요. 15톤이요.
와, 금 15톤이라니 상상이 안 가네요. 그렇죠.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가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. 와, 정말 대단합니다. 단순히 그냥 화려한 건물 지은 왕이 아니라 진짜 전략적인 건설, 또 체계적인 행정, 노동력 관리, 그리고 종교 질서 세우고 국제 무역까지 왕국의 전성기를 제대로 구축한 통치자였네요. 오늘 이 역대하 8장을 쭉 보면서 이 솔로몬 왕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? 개인적으로는? 저는 역시 그 강력한 중앙 집권 아래서 국가의 어떤 하드웨어, 그러니까 뭐 건축이나 인프라 같은 거요. 그리고 소프트웨어, 그러니까 행정, 종교 시스템, 경제 활동 같은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딱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최고의 번영을 누렸다는 점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랄까요? 어떤 질문일까요? 한 사회나 공동체가 발전하고 또 계속 유지되려면 이런 체계적인 구축,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면하고요. 조직화된 시스템이나 문화적 규범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가야 할까 하는 점이죠. 솔로몬의 성공, 또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